그래서 구자는 괴의 변화의 궁극적인 상태, 최고조에 달하는데 이제 더 이상 변화가 없는 변화의 극에 달하는 상태라서 구라고 합니다. 자, 음수, 양수한데 음수가 짝수고 양수가 우리 홀수다, 그죠? 그럼 홀수 중에 1, 3, 5, 7, 9 중에 제일 센 게 뭡니까? 9입니까? 9가 제일 세죠, 홀수 중에. 남자는 양입니까? 응입니까? 양이죠. 그 남자가 양이 양을 보면 칼이 칼 맞는 것처럼 안 좋다 이랬고 남자는 양수 보면 재수 없다 그러죠. 그래서 남자는 1, 3, 5, 7, 9를 웬만하면 피해라 이랍니다. 그런데 그 양수 중에 제일 센 양수가 몇입니까? 9죠. 그 남자는 9 되면 재수 없다. 너는 9수에 재수 없으니까 장계도 가지 마라 이랍니다. 왜요? 여자 있는데 장계 가지만 9시에 장구 가는 거 아니다. 전통 아닙니까 그게? 그죠? 그래서 9수 되면 재수가 없다는 겁니다. 9월 9일이 음력 9월 9일이 뭡니까? 중양절이죠. 중양절. 자, 이름이 왜 중양절입니까? 중첩됐다. 뭐가 중첩됐어요? 양이 중첩됐죠. 양 중에 제일 센 양 두 개가 중첩된 게 9월 9일 아닙니까? 그래서 중양절이랍니다. 중양절은 어쩌다가 생겼습니까? 중양절은 옛날에 남북조 시대에 어떤 한 사람이 스승을 모시고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 스승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점을 치다가 이러더만 너 올해 29이냐니까 예 요번 9월 9일에 니 요번에 니 뒤진다 예 어쩌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도망을 가야겠구나 이러더만 니 산 위에 올라가고 숨어있어라 하루 동안만 숨어있어 어떻게 숨어있습니까? 숨어가지고 머리에다가 수유나무를 딱 꽂고 있어. 그러면 그게 나무인 줄 알고 이 사기가 니를 피해간다. 수유 한약재 쓰는 거 있으면 산수육하는 거. 수유나무를 꽂고 산에서 딱 숨어있다가 그 다음날 내려왔대요. 뭐 전설 이야기니까 전설은 아니고 완전 전설 아닌데 내려와보니까 뭐 마을에 메뚜기 떼가 지나갔는지 별질병이 지나갔는데 어쨌든가 오니까 개나 소나 다 죽고 막 소가 나자빠져 있고 사람들이 죽었더라 이겁니다. 그래갖고 우리 선생님 말이 진짜구나 해갖고 9월 9일 날 되면 중양지라고 높은 산에 올라가죠. 등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사 지내고 올해도 건강하게 해주이소. 액은 물러가라. 9는 마지막이니까 변화가 다 끝났으니까 다 가라 이래놓고 9월달이면 항상 뭐합니까? 무슨 꽃이 핍니까? 국화꽃이 피죠. 국화나 구경하면 될 거예요. 국화를 꼭 술 담아갖고 국화 좀 마시고 술에 취해갖고 앉아갖고 막 예비군복 입은 뭐처럼 나래라갖고 막 길거리에서 감지로 하죠. 그래서 중양절이란 멍으로 생긴 겁니다. 중양, 양이 두 개 생긴 거. 구는 변화의 극이다. 여기가죠. 변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중양절 안 믿는 사람 잘 없죠. 요즘 사람들 그죠? 중국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대만 같은 경우도 중양절이라는 걸 요즘 세상에 누가 중양절 앉아갖고 산에 가서 제사를 누구한테 지내는데 할 거 없죠 그죠? 그래서 그나마 산소나 한 번씩 가다가 산소나 이렇게 한번 가다가 이제는 막 그래갖고 그래되면 하지 말고 막 이름을 바꾸자고 지금은 경로절이라 그럽니다. 경로절 노인 공경의 날 이랍니다. 그렇게 많이 바뀌었고 거의 사라져가고 있죠. 옛날에 우리 동양학에서 다 나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열십자는 분명히 말하는 열십자는 요 형태죠. 그죠? 여기 완전히 두 개가 플러스 돼가지고 이제 5가 플러스 돼가지고 이제 사방을 나타내는 말이 됩니다. 그게 변한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아실 거고. 그 다음에 100도 있고 1000도 있고 다 있는데 8급 한자는 만밖에 없네요. 자, 만자는 재밌습니다. 만자는 상형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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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자의 형태가 요겁니다. 뭡니까? 만자의 원형태가 이겁니다. 요거 옛날 사람들이 그림이라고 그랬겠죠, 그죠? 무슨 그림이냐? 정갈입니다, 정갈. 요거는 거의 정설이에요, 사실 맞아요. 자, 옛날 사람들이 왜 만이라는 거는, 자, 옛날 사람들이 숫자를 살 때 만이라는 개념까지 과연 그 정도로 수학이 발달했을까요? 한 개, 두 개, 10개 시할리도 안 되고, 손가락하고 20개 시하면 발가락까지 가도 되고, 갖다가 머리수 시할릴 때 하는데, 10,000명이라는 걸 과연 시할리겠습니까? 100, 1000까지도 어떻게 할 때, 많은 좀 옛날의 사람들 좀 어찌 보면 무리인 숫자였을 거예요. 아마 이 숫자를 만들 때, 우리 글자를 만들 때 당시에는. 정갈이 한번 새끼 까면요. 완전히 우리 깨 밑에 마라푼타하고 똑같습니다. 정갈이 새끼 까면 빠글빠글빠글 하고 밑에 움직이죠. 완전히 온 바닥에 점빼 안 보이죠. 꼼짝꼼짝 하는 거. 그래서 정갈처럼 새끼 치는 정갈을 보고, 자는 새끼 암 치딱 하면 완전히
하늘마이, 땅마이, 산마이 돼갖고 많은 숫자를 나타내다가 만자가 점점 변해와가지고 지금 우리 형태로 이런 식으로 변해온 겁니다. 만자는 옛날 글자대로 쓰면 이렇지만 옛날 글자 각골 문자는 다 이래 돼 있죠, 그죠? 자, 대전도 이래 돼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우리 지금 쓰는 진서까지 이렇게 변해간 거니까 이거 정갈 그림이 되라면 뭐라고 해야 이러면 지금 이거 풀초자인데요, 초두변인데 풀하고 관계된 거 아닙니까? 이 모양이 변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초두변, 초두변 부수를 초두변이라고 하죠, 그죠? 원래 형태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뜻이 뭡니까? 일단 상형 문자다, 그죠? 육서 중에 뭡니까? 그림을 그리니까 상형이죠. 상형인데 뜻은 뭡니까? 뜻은 뭡니까? 많죠, 그죠? 늘어났죠? 그래서 뭡니까? 이게 뭡니까? 원래는 정갈이라는 상형 문자가 정갈이 새끼를 많이 까니까 억수로 많은 숫자다. 그래가지고 뭐 1만 만자로 전주한 거죠, 그죠? 그죠? 전주죠, 그죠? 네. 그래서 뜻을 한 개만 알면 안 됩니다. 만자 찾아보세요. 아주 큰 권 찾아보면 정갈이라는 뜻도 있을 거예요. 옛날 그러고 옆에 보면 전서 있죠, 전서. 전서 보면 도장판 대선 글씨 보면은 이런 형태에서 조금 더 변해 있을 겁니다. 요거는 대전이고 우리가 그 쓰는 도장판은 건 소전이니까. 자, 됐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봅시다. 획순 하나 볼까요? 하나씩 연습. 자, 집에서 꼭 한 번씩 써보세요. 일자부터 하나씩 나하고 써봅시다. 획순 연습해야 되죠. 자, 하늘자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그거는 철칙이죠. 1. 그것도 모를까봐요. 2자는 위에서 아래로. 3자도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4자는 좌에서 우로. 그죠? 그죠?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네? 자, 5자는 위에서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6자도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하나, 둘, 셋, 넷. 7자는 마찬가지. 7. 8자도 좌에서 우로. 9자는 변화한 대죠, 그죠? 변화는 나중에. 그죠? 네, 변화는 나중에. 10자에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딱 되고. 한 번씩 가다가 획순이 바뀌는 경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붓글씨 쓸 때. 글씨를 쓰는데 붓글씨 쓸 때 영 때깔이 안 나면 획순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자 봅시다. 양자 이렇게 쓰죠, 그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폼이 안 나왔고 하나, 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는 일부러 글자를 획순을 바꾸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거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일울성자. 우리 사장님 일울성자 이름 쓰시죠? 획순 아십니까? 획순? 어느 거부터입니까? 제일 먼저. 첫 획순. 위에서 아래로.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래 되죠. 빨리 쓰면 어찌 됩니까? 이래 쓰죠, 그죠? 그런데 때깔이 안 나니까 어떤 사람은 요걸 먼저 쓸 수도 있다, 입니다. 글씨 쓸 때만, 글씨 작품 쓸 때만 어떻게?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죠? 그죠? 하지만 틀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막 그럴 때는 그러려니 하고 그것도 폼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1만 만자는 꼭 써봐야 돼요. 자, 풀초니까 풀초는 이렇게 쓰셔도 좋고 이렇게 쓰셔도 좋고 약자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관통하는 건 항상 끝에. 그치? 나중에 강의 다 끝나고 나면 그 획순까지 다 만들어 드릴게요. 자, 아시겠죠? 자, 중국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숫자를 중국어로 배우는데, 자, 중국어도 마찬가지인데, 자, 중국은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됩니까? 약자를 알아야 되죠, 그죠? 중국식 간체자. 다행히 1부터 10까지는 복잡한 글자가 없죠. 복잡한 글자가 없는데 누구나 아는 글자를 뭐하러 다시 약자를 만들 겁니까? 그죠? 그래서 다행히 1부터 10까지는 없습니다. 자, 뜻은 똑같죠, 그죠? 뜻은 똑같죠. 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이왕 하는 김에 오른쪽에 병음이 있습니다. 병음 보고 저하고 읽으면서, 자, 중국 사람들 할 때는 항상 뭐라고? 발달 못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두 가지 있어요. 1번, 반복이 심하다. 중국 사람은 같은 말이 반복이 심합니다. 발달 못한 언어의 특징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중국 사람은 합니까? 안 그럽니다.
아이야, 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몇 번 할게요? 왜 왔습니까? 예, 중국 사람들은 안 합니다. 종은 합니까? 하오이랍니까? 안 합니다. 하하하하, 민gen주, 하하하하. 몇 번 할게요? 그래서 반복이 심해지는 거는 발달 못한 언어의 특징. 또 하나 더 두 번째, 발달 못한 언어의 특징이 선발이 가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수화가 발달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1, 2, 3, 4 다시 하면서 자, 저 따라 1, 2, 3, 4 연습합시다. 저한테 중국어 다 같이 하는 사람들이랑 전자에서 하시는 겁니다. 혹시 안 하시는 분은 중국어 초급 보세요. 자, 따라해 볼까요? 자, 저 따라서 자, 2, 2, 3, 3, 4, 4, 5, 5, 6, 7, 8, 9, 혹은 9, 10. 자, 다시 해봅시다. 자, 2, 2, 3. 3이 이건 맞는데 중국 사람들 3 요즘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합니다. 산. 자, 산. 전에 그 영화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성룡 나오는 영화인데 성룡이 자기가 뭔가 물건 가져와갖고 저 경매 내놓고 경매에 막 똥똥똥 하는 거 있죠, 그죠? 하고 있는데 막 이러고 하니까 20만 불 이라니까는 자기 밑에서 자기 친구가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불 하니까 만족했다고 이러니까 밑에 사람이 딱 보고 있다. 이러니까 알았어 이라도 30만 불 이라죠. 내려왔고 나는 싸우잖아. 내가 오케이 했는데 네가 언제 오케이 했는데 네가 30만 불 안 했는데 다시요. 3, 4, 5, 6 6 같죠, 그죠? 하나, 둘, 셋. 그죠? 자, 그리고 5 더하기 1은 6인 값이죠. 자, 6 7 여기 붙여야 되고 여기 붙여야 된다. 자, 7 8 항상 제일 실수하는 거 8 얼마예요? 20원이란다. 80원입니다. 자, 8 8 팔자잖아요. 그죠? 네. 특히 홍콩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깽 영화 이런 거 많이 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거 안 보면요. 정말 재밌어요. 그거 보면은 전부 깡패들 나오면 뭡니까? 야! 이러면서 법이 내놔! 이랍니다. 아유, 뚱님 얼마나 하니까? 8만원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이랍니다. 2만원인데 왜 8만원인데? 8만원입니다. 자, 지우. 전에 말했죠, 그죠? 의견은 여러 가지 있지만 상상력도 원활했죠. 자기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넣으세요. 자, 중국 사람들.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요거 발음이 똑같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꼬랑지 잔지고 있는 거죠. 자, 지우. 열십자는 짝대기 두 개가 이렇게 교차되어 있죠. 그래서 손가락 중에 제일 긴 짝대기 두 개 빼갖고 교차를 시키면 됩니다. 여기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안 된다. 손이 찌날란다. 이랍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 보통 말할 때, 실제로 말할 때는 몇 개 하니까 몇 개 가져올까요? 6개 가오라 했다. 6개. 내일은 10개가 온나. 이랍니다. 10개. 짝대기 두 개 교차했죠. 그죠? 두 손으로 10개 이렇게 많이 씁니다. 한국 사람이 그거 가르쳐주면, 이거 잘 안 가르칩니다. 제가. 가르쳐주면 꼭 하니까 10십자가 이러니까 한국 사람 몇 개? 그러니까 10개 이랍니다. 크로스, 만화 찍나? 아니고, 그냥 두 개만 교차만 시키면 됩니다. 10개 이러면 됩니다. 자. 만자는 글자가 복잡하죠. 그죠? 일단은 복잡합니다. 그죠? 여러분 처음 한자면서 하면 복잡하죠. 여기까지 쉬웠는데 그냥 만자는 중국 사람도 안 쓸란다. 야, 너 통속적으로 그럼 약자 만드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일반 사람들이 중국어를 옛날에 한자를 막 쓰다가 급하게 빨리 쓰다 보면 좀 복잡한 글자는 간단하게 쓰는 글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이 쓰는 글자는. 그런 거 없나 다 모아봐갖고 거기 쓰는 만자, 이게 중국에서는 지금 쓰고 있는 간체자가 되겠습니다. 그 중국 사람은 이 만자 쓰면 잘 모릅니다. 자, 젊은 사람도 잘 모릅니다. 자, 만자는 이렇게 쓰고 씁니다. 다행히 일본 약자하고 똑같네요. 그죠? 이거는 왜? 통속적으로 쓰던 글자니까. 자, 일본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일본 사람들이 새로 만든 거고 중국 간체라고 무조건 새로 만든 거 아닙니다. 옛날 원대부터 그런 간체자가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그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다시 정리한 것도 많습니다. 자, 만해봅시다. 자, 완.
자, 그럼 1만 해볼까요? 자, 3만부터 해봅시다. 3만. 중말로 3만. 3만. 잘하네. 6만은 6만. 자, 1부터 10까지 다시 한 번만 중말로 해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영어로 10까지 배우면 11은 10원이라나? 아니죠? 예? 자, 똑같습니다. 중말로 11, 10, 2, 12, 12, 13은 13, 14는 14, 87은 87. 잘하시네. 천재들이죠, 그죠? 1부터 10까지 가르쳐줬는데 지금 99까지 읽을 수 있죠, 그죠? 자, 99까지 읽었습니다. 그것만 읽었습니다. 만자 붙잡고 88만 할 수도 있죠. 빠완 할 수도 있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한국 사람들은 중국어 배우기가 제일 편합니다.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일본어도 걸 때리는 게, 참. 한국 사람들 이걸 뭐합니까? 한일이라죠. 뜻은 뭡니까? 하나죠. 뜻은 하나란 말이죠. 발음 뭡니까? 일이죠. 그죠? 이거 뭡니까? 뜻은 뭡니까? 아홉이라는 뜻이죠. 근데 읽을 때는 아홉이랍니까? 부이라죠. 그죠? 똑같아요. 일본말도 더 똑같이 음화 있고 훈이 있거든요. 음이 있고 훈이 있네. 그죠? 그럼 일본 사람도 말 일 하면 우리가 일 하면은 중국 사람 일 이럴 수도 있고 하나 이럴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 그때 또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거든. 이게 환장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일본어 본인이 저 일본어에 대해서 그 안 하신 분은 그냥 옆에서 옛날 이야기한다고 들어두시고 좀 하신 분은 앞에 잘 발음을 보시면 제가 표시해놨는데 자 앞에 카타카나로 해놓은 게 바로 음입니다. 음을 표시하는 거 한자 도금이요. 그 다음에 히라가나로 쓰는 게 바로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봅시다. 1번부터. 그럼 한일자인데 뭐가 많은데요? 하나도 그게 아닌데요. 예, 일본 사람들은 발음이 한계가 아닙니다. 한계가 아닙니다. 달을 잘 안 써놓고 달월이라면 월하면 뭔가 중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게츠, 어떤 사람은 가스 때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다른 뜻이면 달, 저거 달, 스키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를 읽고 어떤 때를 읽고 못 읽습니다. 그래서 단어들은 일반적인 거 읽을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읽기 없는 게 뭡니까? 사람 이름. 저 일본인한테 항상 들고 가면 물어보는 게 사람 이름 적어갖고 이거 뭐라고 읽으니까 그래 히토노 나마이 됐을까? 사람 이름입니까? 이거 할 수도 없어요. 무슨가 신나? 사람 이름이면 나도 알 수 없다. 일본 사람이 뭐 그런 나라가 다 있어요, 그죠? 그죠? 한자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뜻하고 가장 많이 쓰는 거 알아만 둡시다. 중요한 거는 몇 개 예를 들어보고요. 자, 1부터 해볼까요? 자, 이치. 그 다음에 또 가끔가다 보니까 이츠 이렇게 발음되죠, 그죠? 이츠. 예. 그러면 자, 이거는 발음이 한국말로 일에 해당하는 거고, 그럼 하나라는 뜻이 있겠죠, 그죠? 일본말로 하나란 뭐랍니까? 오른쪽 있지 않습니까? 자, 히토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히토츠. 한 개, 두 개, 세 개 나눕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1, 2, 3, 4은 1, 2, 3, 4 하다가 히토츠, 후타츠, 미츠, 요츠 이래 나가는 게 바로 우리 하나, 둘, 셋, 넷하고 다른 거죠, 그죠? 그럼 중국은 어찌 됩니까? 똑같죠? 그래서 중국어가 한국 사람 비교가 훨씬 편하다 이겁니다. 일본어하고 중국어 해보면 딱 제가 일본어가 중국어보다 배우는 게 딱 한 5배 정도 힘든 것 같아요. 5배 정도 힘든데 사람들은 처음에 꼭 해보면 처음 일본 해보면 쉽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어는 한자 배웠거든. 꺼내놓으면 전부 다 새까만 것만 글자고 분명히 하얀 건 종인데 하나 이러면서 중국어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울 거야 라고 하면 거야 그게 막 그냥 퍼져가지고 중국어는 어렵다 이거랍니다. 막상 해보면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제일 배우기 쉬운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1인 만약에 이랬으면 1인이라고 있으면 일본 사람들은 뭐 1인이라고 있습니까? 한 사람을 읽겠습니까? 한 명의 사람하고 내가 다르겠죠, 그죠? 그죠? 그래 해놓고 읽을 때 뭡니까? 사람 인자는 읽습니까? 그냥 한 사람, 히토리 이러죠. 그게 이게 전부 다 일본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를 써놓고 과연 그대로 읽느냐? 안 읽습니다. 20이 뭐겠습니까? 일본어로 20이겠습니까? 20개 이라겠습니까? 내 나이 20살이다 하는데 또 안 그러거든요. 하다치라거든요.
40은 뭡니까? 40. 40. 이치니 산 시에다가 용, 아니면 이건 주, 연주, 시주? 뭐라 그럽니까? 40은? 요소라고 합니다. 뭐 다루노? 그러니까 다 따로 얘기하는 거야. 들어봐서 못하겠다. 그래서 일본어는 처음에 잘하다가 고급 내가면 에라이씨, 내가 와 일본어 선택은 내라죠. 초반에 재밌습니다. 중국어는 초반에 조금 어려워도 하고 나면 그래 쉽죠, 그죠? 자, 그분. 자, 똑같습니다. 이도 마찬가지예요. 두, 이, 이러죠, 그죠? 두 개라는 뜻이 있고, 발음은 입니다. 중국말로 발음은 니. 한국말 비슷하죠, 그죠? 그죠? 비슷하죠? 뭔가 중국어, 한국하고 중간쯤 될 거예요. 다 비슷해요. 나중에 일본어도 중국어도 그렇고, 어느 정도 자꾸 공부하다 보면은, 한자로 이거 한 1000번 한자 나오면, 한국어로만 알고 있으면, 이걸 중국어로 몰래 읽을까? 거의 대부분 다 맞춥니다. 일본어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대강. 자, 근데, 두 개라고 할 때, 둘이라고 뜻을 할 때는 뭐라고요? 후따츠. 예. 그래서 사람을 쓸 때 뭐 한 사람이면 히토리, 두 사람이면 후따리 이러죠, 그죠? 세 사람이면 그때부터 산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두 개는 후따츠, 히토츠, 후따츠. 하나, 둘. 자, 발음은 이치니. 예. 자, 두시 할 때 뭡니까? 두시면 분명히 시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대로 한자로 했고, 니지. 예, 그래 될 거고. 그죠? 이인이면 뭡니까? 두 사람이면 후따리.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때마다 달라요. 일본어는. 그때마다 달라요. 때마다 달라요. 3은 쉽습니다. 3은 발음도 비슷합니다. 자, 산. 중어, 세 개라고 할 때는 미츠. 요 발음 어렵죠? 스도 아니고, 쯔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 일본어 발음을 하면 참 잘합니다. 요 발음이 제일 일본 사람 듣기에 이상하다고 들립니다. 관동 대지진 때 한국 사람들, 조선인들 학살했죠, 일본 사람들이. 그때 조선인인가 안 한가 이 발음을 가지고 확인을 했다는 말도 있죠, 그죠? 자, 3개. 자, 4개의 발음. 자, 사는 시. 자, 4개 할 때는 요츠. 그랬는데, 바로 사자가, 분명히 사자가 발음이 사니까 시 비슷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요츠 하다가 4개를 갖다가 민간에서 쓰는 발음 용 하는 거를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연인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걸 자꾸 쓰는데요? 재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이 사자가 참 불쌍합니다. 한국에서 발음이니까 사. 맞죠? 요거 한국말로 발음이 뭡니까? 사. 중국말로 발음이 뭡니까? 스. 요거 바로 중국말로 발음이 스. 이거 일본말로 발음이 시, 요거는 일본말로 발음이 시. 삼국이 발음이 똑같죠, 여기가. 이것만 하면 재수 없다고 해갖고 자꾸 이거 피하려고 그런다 이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 옛날 저 살던 아파트 1층, 2층, 그 다음에 5층입니다. 외국 사람들 오면, 이거 누구 나라 이상한 숫자 뽑으나? 아니고, 저 옆에 가봐도 더 끝내줍니다. 1층, 2층, 3층, F층, 5층. 왜 F층?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시라는 발음은 신우, 죽다라는 발음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원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끝에 있는 요원도 알아두시고요. 자, 오는 발음은 고. 그 다음에 5개라고 할 때는 이츠츠. 예, 발음, 어려운 발음 달아서 나오네. 6원자, 6, 발음도 비슷해요. 6.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 지금 일본어, 현대 중국의 공통점 하나 더, 받침을 못 쓴다. 그죠? 받침을 못 쓰죠, 그죠? 우리나라는 받침, 발음에 받침을 쓸 수 있어요. 그죠? 닭! 야, 우리 꼬꼬대가 아닙니다. 근데 놀래. 이거 아닙니다. 자, 닭이라는 발음을 내라면 중국 사람 못 내죠? 왜? 기억 받침을 붙일 수 없잖아요. 일본인도 마찬가지죠. 6 발음은 분명히 이건 옛날 고대 발음이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은 리우 했고 일본 사람은 받침이 분명히 있는데 그 발음 못하니까 발음을 두 번 하는 겁니다. 자, 로쿠. 예. 근데 6개라고 할 때는 뭐 무스. 또 다 다릅니다. 그래도 나중에 1월, 2월, 3월, 4월 할 때 또 옛날 고대였으면 또 다 다릅니다. 3월 같으면 분명히 뭡니까? 3 같으면 뭡니까? 3이면 산 혹은 미츠 그 분명히 그에 관계되는 발음이 있겠죠, 그죠? 택도 나중에 고대 3월은 뭔데요? 야요야입니까? 뭐 또 발음이 그렇노? 하여튼 뭐 물어보면 일본어 머리 아파요.
자, 그 다음에 7 봅시다. 7은 자, 7. 마찬가지. 자, 리얼 발음도 입성 발음이죠. 그죠? 자, 그래서 발음 못 낼 겁니다. 자, 시찌. 자, 그런데 7개 할 때는 어떻게? 나나츠. 시찌 발음할 때도 앞에 뭐가 나옵니까? 시가 나오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 7도 나나라고 많이 씁니다. 예? 다 적어놨습니다. 자, 8. 역시 밑에 발음에 받침에 리얼이 들어갔죠. 입성 발음 동양상국에서 한국 사람 빼고 못 냅니다. 그래서 파루 밖에 안 됩니다. 안 되니까 하치. 그 다음에 8개 하면 야츠. 8개. 그 다음에 9는 큐. 혹은 구. 때에 따라 다르죠. 아까 시간 말했네. 그 시간 뭐다? 오늘 밤 9시. 꼬이야, 쿠지. 그때는 또 쿠예요. 그죠? 그때는 왜요? 그때는 큐지 이라면 안 됩니까? 아무도 안 그럽니다. 그럼 그 이론을 대보세요. 그때마다 달라요. 그 끝내주는 걸 말이네. 자,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10번째. 10개는 주. 예. 근데 10개라고 할 때는 토라고 하죠. 그죠? 도. 그죠? 자, 그럼 우리 예를 들어 일본 말로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히토츠, 우타츠, 미츠, 요츠 이랬죠. 그죠? 예를 들어 1일, 2일, 3일, 4일 할 때는 뭘 합니까? 1일. 5월 1일 할 때 1일. 스이타치라거든요. 그건 또 뭔데요? 그때마다 다르다니까. 그래서 일일이 다 외우는 게 일본어입니다. 일본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자 쓰지 말자, 우리. 한자 쓰지 말자. 우리 말한 그대로 히라가나만 쓰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도 그런 적이 있었죠, 그죠? 마찬가지 했는데 결국 안 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일본도 한자를, 표준 한자를 1300자 뭐 이라고 가서 개급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저 신문에 보니까 일본도 상용 한자를, 총 상용 한자를 11,000 몇백 자인가? 그래가지고 정리를 다 해버렸대요, 그죠? 한국도 맨날 문교부 교육용 한자라고 하면은 저 60년대부터 이때까지 도대체 몇 번 바뀌었는가 시알릴 수도 없습니다. 문교부 지정 한자 몇 개고 이러면은 다 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 하도 자주 바뀌었고. 최초로 1300자를 지정했죠. 지금은 나다가 한창 제일 오래 써먹은 게 1800자. 요즘은 한자가 뜨니까 그것도 모자라는가. 그냥 교육용 한자라고 2300자 뭐 사고라고 많이 나오는데 몇 자인지도 저도 다 모르겠습니다. 하도 복잡해서. 자, 쭉 한번 발음해 봅시다. 일본어로. 자, 이치, 니, 산, 시, 고, 로쿠, 시치, 하치, 큐, 주. 예, 발음을 해볼게요. 발음이 아니고 이제 뜻으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합니다. 히토츠, 후타츠, 미츠, 요츠, 이츠츠, 무츠, 나나츠, 야츠, 코코노츠, 토. 예, 1만원 묻자입니까? 1만원 발음도 비슷하네요. 자, 만. 있지만 할 때 만. 가끔 가다가 만. 어떨 때 만인데요? 그때마다 달라요. 그렇죠? 자, 그럼 1만, 만이라는 것 갖다가 우리 만 개, 5만 개 때만 갈 때 그 만은 뭐라 그러는가? 자, 요로즈. 예. 갑자기 생각나네, 어제. 일본 사람 성인데 만옥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을 읽을 때니까 뭐 어떻게 읽겠습니까? 이게 이름 같으면 여기 나오는 뭐 만인지 요로즈인지 그죠? 모르죠, 그죠? 어떻게 읽을지는 이름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기는 요로즈야인데 요로즈야라고 하는 성인데 엊그제 그 뭐 이거 이야기하다가 저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 한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사람 이름은 성은 워낙 또 많으니까 대강 이해가지만 이름이 나올 때는 정말 모릅니다. 적어놓으면. 또 참 어렵죠, 그죠? 일본어 공부하고 싶습니까? 해놓으십시오. 써볼 때 있을 겁니다. 동양 사람이 동양어를 배우면 편합니다. 제가 독일어 공부하는 것보다 뭐 고등학교 때 저 독일했습니다. 독일어 선생님들, 막 벨란 선생님들 다 밑에서 다 했습니다. 맨날 외우면 합니까? 맨날 외우면 뭐, 대어데서, 댐다스, 다스데스, 댐다스, 될 대로 되라고, 뭐, 될 대로 돼도 안 되는데 뭐,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안면해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외워갖고 뭐 합니까? 안 됩니다. 동양 사람들은 동양하는 게 더 빠릅니다. 예? 자, 그래서, 저거에 평정을 하세요, 평정을. 자, 그래서,
1부터 8급 환자 중에 총 50자 중에 숫자만 골라보니까 1부터 10까지 숫자가 있고 거기다가 100,000,000 중에서 만이 하나 더 들어가 있네요. 자, 그 신경 쓸 거는 글자가 뭡니까? 만자밖에 없죠, 그죠? 중국어나 일본어나 일본어도 만자도 복잡하니까 중국 흉내 잘 내고 옛날에 쓰던 약자가 있으니까 민간에 쓰던 약자에서 무조건 만자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사람 성에 따라서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또 웃긴 거 있습니다. 만자는 분명히 이래 쓰죠, 지금, 일본 사람들. 그럼 사람 이름 중에 아까 요로즈야라는 성이 있다 해줍시다. 그죠? 이 사람도 옛날에 집안 내대로 있었겠죠. 그래서 이래 쓰는 요로즈야가 있고, 이래 쓰는 요로즈야가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거든요. 그럼 다르단 말이니까. 같은 글자인데 좀 다르지. 한국도 그런 게 있죠. 한국도 가끔 그런 게 있죠. 정시. 있죠? 그죠? 이래 쓰면 펄펄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글자인데 왜 이래 쓰는데, 아! 이러면서 팝을 다르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시 이야기 제가 한번 들었죠? 한국의 조시 중에 요 조시가 있습니다. 혹시 이게 조시 없으십니까? 한국에만 있고 중국, 일본에도 다 없는 한자입니다. 이 글자. 한자 없습니다, 이 글자. 이것이죠. 예? 삼국 연의에 나오는 예, 조조할 때 조자입니다. 한국에 아까 뭔 놈의 사상이 들어갔고 한국을 다 버려놨다고? 유교 사상, 유교 그래 유교 사상이 들어갔고 한국을 다 버려놨다고. 이 유가가 한국에 들어갔고 완전 한국을 다 버려놓으면서 조조가 소설을 읽어본 게 옛날 영감 되니까 억수 나쁜 놈이거든. 왜 나쁜데요? 그래?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왕위를 찬탈했거든. 한나라 왕으로부터 그죠? 헌제로부터 왕위를 찬탈했거든. 그죠? 맞죠? 왕위를 찬탈했으니까 어찌 됩니까? 이거는 대역죄인이야. 네 조시네? 조조하고 같은 시냐니까. 어이씨. 우리 조조하고 상관없다. 어찌 상관없는데? 요거 하나 치우자. 알아. 우리 조시하고 다르대. 줄 하나 없대. 이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중국에 가거나 사업을 하다가 중국에 가거나 어떻게 일본에 가고 하면 저 이렇게 뭐 명단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거 인쇄가 안 되고 전부 손으로 씁니다. 뭐 이런 글자가 있나. 요거 써놓으면 옛날에는 펄펄인데 요새는 펄펄 안 됩니다. 아, 중국은 이래 쓴다더라 이럽니다. 모르거든. 저거 조사님도 모르거든. 또 팝을 싸움한 거 배시. 한국에 이 배시가 있고 또 다른 배시도 있습니다. 무슨 배시 있습니까? 한국 사람 이 배시는 거의 없습니다. 이 배시는 거의 다 중국에서 온 배시입니다. 한국의 배시 뭐 있습니까? 요것만 올라갔죠. 이거 없습니다. 중국 가면 없습니다. 환장합니다. 이런 글자가 어딨노? 인쇄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인쇄라고 위에 또 이랍니다. 이러면 두 개가 들어가죠. 이거 어째 치울 겁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 이런 사람 배시하고 조시 오면 제일 싫어합니다. 아씨 또 인쇄 이상한 거 인쇄. 가끔 가다가 잘못해놓으면 풀풀 뛰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것만 또 손으로 써야 되거든.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별나나. 한국에는 있지만 중국에는 없는 글자, 일본에도 없는 글자들입니다. 그런 거 있듯이 일본 사람들도 아까 말했듯이 옛날 쓰던 한자 그대로 쓰는 수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요때는 그대로 써야 된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것도 환장합니다, 그거는. 그럼 왜 그런데? 이러면 펌아이가 이랍니다. 그럼 어쩔 때 펌자인데 그때마다 달라요. 제 수업 방식도 그때마다 달라요.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았고 조금 오늘 좀 지루하게 끌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첫 시간에 스타트가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걸 보여주려고 쭉 한 거니까 오늘 한 거 숫자밖에 될 수 있죠. 1, 2, 3, 3을 모른다고 내가 쌤이 나를 우습게 보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외워가면서 앞으로 갈 때는 글자 한 개마다 여러 가지 거. 지금 1부터 10까지는 하고 치우자는 거고 숫자를 하죠. 이제는 하나씩 나오겠죠, 그죠? 하나씩 나왔구나. 벽이라는 글자가 벽 쓰는 거. 왜 벽인가 연구해보자. 아, 이래 쓰는구나. 아, 그러고 발음 한중일 삼국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요 글자는 뭐 어째서 이런 거야 다 해보고 하나씩 글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모아서 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는 글자 한 개씩 전부 다 상상력으로라는 추리 시합을 하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상상을 많이 하는가 그 사람이 이긴 겁니다. 오늘 최고 득점은 우리 박 실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복두칠성. 다음 시간